얼마 전 전 세계 금융가에 폭탄처럼 떨어진 소식이 있죠. SVB 파산. 여기에 국민연금이 1,000억 넘게 투자하고 있었다는 게 알려져서 국민들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만들었어요. 아니 우리 연금으로 대체 뭘 한 거냐 비난을 받기도 했는데 알고 보면 국민연금도 나름 억울한 사정이 있었다고 해요. 이건 뒤에서 설명해 드리고요. 왜 국민연금이 월급의 4.5%를 떼어가면서 달마다 존재감을 확인시켜 주잖아요. 근데 지금대로 가면 30년 후에는 기금이 바닥나서 90년대생부터는 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 이런 소문이 돌기도 했죠. 다들 아시다시피 출산율은 점점 낮아져서 국민연금 신규 가입자 수는 적어지는데 고령화 속도는 빨라져서 수급자만 늘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국민연금 정책이 한 20년 동안 거의 바뀐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 10월을 기한으로 개혁안이 논의되고 있어요. 이 개혁을 어떻게 할지 의견이 엄청나게 갈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국민연금이 어떻게 바뀔지, 소문대로 진짜 90년대생은 연금을 못 받는 건지, 남녀노소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관심 있을 국민연금 이야기 찌라시에서 재밌고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에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SVB의 파산으로 전 세계 금융가가 난리가 났었죠. SVB 파산 사태 간략하게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이 은행의 주요 고객이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들인데요. 스타트업들의 사정이 어려워지니까 자금 수요가 많이 줄어들어요. 같이 어려워진 SVB는 가지고 있던 채권들을 내다 팔기 시작하는데 전부 다 금리가 많이 올랐다 보니까 손실을 많이 보고 팔았던 거죠. 이게 채권의 수익률과 채권 가격이 반비례해서 그래요. 이 과정에서 큰 손해를 본 SVB가 그걸 메우려고 주주들을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하려고 했는데요. 이때 SVB에 돈이 부족하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걸 눈치챈 예금주들이 은행으로 달려와서 돈을 다 빼간 거예요. 이 사태를 본 미국 정부는 수습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해서 은행 문을 닫기로 한 거고요. 자, 이렇게 되니까 SVB에 현금을 맡겼거나 주식을 가지고 있던 기업들이 당연히 손해를 봤죠. 심지어 보유 현금의 90%를 예치 중이던 회사도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뜻밖의 이름이 등장한 거죠. 바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SVB에 주식 1,218억 원, 채권 171억 원 정도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대부분이 위탁 투자한 거였고요. 이걸 덮어보니까 지난 6년 동안 위탁해서 투자한 게 국민연금이 직접 투자한 것보다 수익률이 26%포인트나 낮았다고 해요. 이렇게 정부가 연금으로 직접 투자를 하는 방식은 전 세계에 몇 없는 케이스인데요. 보통 국부 펀드를 통해 투자하거든요. 이번에는 많이 물리긴 했지만 사실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꽤 좋은 편이에요. 199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걷어들인 누적 수익금이 483조 2천억 원 정도고요. 다른 나라와 비교해봐도 연기금 운용 수익률이 양호한 편인 걸 볼 수 있어요. 안정적인 투자를 지향하는 방식이라서 국민연금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참고하는 투자자들도 꽤 있는데요.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연금에 이번에 뭐 샀지? 이건 좀 팔았네. 나도 팔아야겠다. 우리가 이제 연금하면 국민연금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국민연금이 중간에 이제 이렇게 중추적 역할을 하고 그 역할을 못 받을 사람들, 즉 보험료를 납입을 못했거나 가입할 수가 없었거나 가입했더라도 보험료 납입이 얼마 안 되는 분들은 나중에 연금 액수가 얼마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다른 공적연금이 있죠. 기초연금이라는 게. 그 다음에 이제 젊었을 때 잘 벌고 잘 썼는데 국민연금에 이거 하면 얼마 안 된다 하는 사람들은 개인연금이라든지 퇴직연금이라든지 다른 거로 좀 보완을 해야 되거든요. 보통의 경우가 이렇게 기초연금, 공적 국민연금, 그 다음에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이렇게 3층 구조를 갖고 있어요. 삼성, 하이닉스, 네이버 이런 거 한 8에서 9% 국민연금이 1대 주주, 2대 주주 이렇게 되는 경우는 많습니다. 네. 결론만 말씀드리면 한 중간 수준? 수익률은 이제 장기로 봐야겠죠. 약간 10년 수익률 하면은 보통 5에서 6% 보고요. 요번에 22년,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주식시장이 워낙 안 좋고 채권시장까지 안 좋은 상황이어서 8.2%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어요. 그걸 감안하면 한 이제 10년이 한 4.5%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걸 22년을 좀 빼면은 한 5.5%? 예. 국민연금을 둘러싸고 이런 소문이 있었죠. 90년대생부터는 연금을 못 받는다.
지금 국민연금 제도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2041년부터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는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이 적자가 지속되면 2055년에는 국민연금 기금이 바닥날 거라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해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딱 1990년생이죠. 2018년에 예측했던 것보다 기금 소진 시점이 2년 더 앞당겨지기도 했는데요. 지금 저출산과 고령화 속도가 워낙 빨라서 그래요. 저출산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데 고령화 가속도로 수급자 수는 더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2012년에 1.3명이었던 출산율이 2021년에는 0.81명으로 떨어졌죠. 반면에 65세 이상 인구 대비 노령연금 수급자 비율이 올해 44%에서 2070년에는 84.2%까지 증가할 거란 조사 결과도 있었고요. 아니, 똑같이 돈을 내면서 나만 연금을 못 받는다? 이게 진짜면 좀 많이 억울할 것 같은데요? 요번에 이제 제5차 국민연금 재정 재계산을 한 시산 결과가 얼마 전에 발표됐었죠. 그걸 보면 2055년에 기금이 고갈되는 거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90년생이라고 하면 55년 되면 65세 되잖아요. 내가 연금 받을 수 있을 때 딱 고갈되는구나 해서 아마 그런 소문이 나지 않았나 싶은데, 근데 이제 기금 수익률이 높으면 좋지만 결정적인 변수는 아니에요. 수익률이 좋으면 고갈 시점이 55년이 아니라 한 뭐 58년, 59년, 뭐 60년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잠시 미뤄지는 것 뿐이라는 거죠. 기금이 고갈되는 이유는 내는 보험료는 얼마 안 되고 받는 것은 거기에 비해서 많이 받게 되어 있는 이 구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베이비 부머들이 은퇴하면서 연금 받아야 될 사람은 거꾸로 늘고 하는 이 인구 구조 때문에 이제 받을 수 있냐 못 받느냐, 기금이 고갈되냐 아니냐라는 문제지, 수익률이 아주 결정적인 제1의 문제는 아니다. 근데 이런 연금 불안의 여파는 결국 사보험사의 반사이익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 찌라시를 대형 보험사에서 돌렸다, 이런 또 다른 찌라시도 있었어요. 실제로 지난해 5월 20대들의 연금저축 상품 가입률이 1년 만에 70%나 증가하기도 했어요. 사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 특히 더 심하다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한 전문가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연금을 안 주는 나라는 없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도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고요. 국민연금공단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국가가 존속하는 한 반드시 지급된다, 이렇게 공지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사실 이제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을 그런 개인연금으로 대신할 수는 없거든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국민연금은 이제 공적연금으로서 이제 재분배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상당히 강력한 재분배 효과가 있는데, 개인연금에는 소득 재분배적인 요소가 전혀 없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평균소득 이하 계층에게는 사실 국민연금에 가입을 더 하는 게 개인연금 가입을 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해요. 두 번째는 이제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사실 이제 평생에 걸쳐서 보장을 하죠. 사실 사연금 같은 경우는 수급 기간 자체가 제한된 경우도 너무 많고, 또 수급 기간이 길다고 하더라도 실질 가치를 제대로 보장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또 연금 제도라는 거 전체적으로 보자면 이제 그런 불신에 의해서 이제 공적연금으로부터 이제 이탈을 한 사람 한 사람 하다 보면은 사실 공적연금의 존립 자체도 나중에는 어려워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연대 기초한 제도가 그러니까 근간부터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문제가 커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좀 우려가 돼요. 이렇게 기금 고갈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에 뜻이 모아졌는데요. 문제는 어떻게 개혁할지 그 방법에 대해 의견이 많이 갈리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갤럽에서 연금개혁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설문조사를 했더니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가 46.6%, 재정을 안정화해야 한다가 44.7%로 팽팽하게 갈렸어요. 하지만 현행 유지를 하자는 응답은 8.7%밖에 안 됐는데 10명 중에 9명 이상이 연금개혁을 해야 한다고 동의한 거죠. 최근에 나온 5차 재정 추계를 바탕으로 오는 10월에 개혁안을 내놓기로 했고, 지금 연금투기에서 초안을 협의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 연금개혁이 거의 이뤄진 적이 없거든요. 1988년 국민연금이 출범한 지 10년째 됐을 때 소득 대체율을 70%에서 60%로 내리고 수급 개시 연령을 60세에서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는데 이후에 완전한 개혁이 이뤄진 적이 없어요.
2007년에 개혁안을 추진한 적이 있지만 국회 문턱을 못 넘었고요. 대신에 보험료율을 유지하고 소득 대체율을 60%에서 40%까지 단계적으로 내리는 개혁 법안만 통과됐었어요. 대신에 기초연금의 전신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도입되기도 했고요. 이번에 국민연금을 어떻게 개혁할지 그 방법에 대해서 의견이 가장 많이 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싹 다 바꿔버려야 한다는 구조개혁과 기본 구조는 두고 주요 모수를 조정하자는 모수개혁으로 나뉘고요. 현재 지급 방식인 적립 방식을 부과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부가 방식이라고 하면 세대 간 소득 이전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겠습니다. 말 그대로 올해 연금으로 얼마가 지출돼야 되지? 하고서는 그만큼을 세금이든 보험료로 부과한다. 생산 연령 인구들한테 부과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부가 방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초연금, 국민연금도 사실은 그 방식으로 만들어진 연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적립형 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쓸 연금을 내가 모아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연금이 대표적인 거 될 수 있고 퇴직연금 같은 것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부가 방식은 인구 구조가 생산 연료가 줄고 그러니까 노인이 늘어나는 노인 부양비가 늘어나는 시기에는 지탱하기 어려운 지속 가능하기가 어려운 제도입니다. 반면에 적립형은 인구 구조랑은 상관은 없죠. 그러나 이제 보통 이제 부가 방식 연금에 있어서는 내가 받을 연금액이 어느 정도 사전적으로 확정되어 있는데 적립형에서는 내가 모은 것에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조금 모았다면 혹은 내가 모은 거로 충분할 줄 알았는데 나중에 더 많이 오래 산다면 이 문제가 될 수 있죠. 부가 방식보다는 적립형의 규모가 커져야 되는 그렇게 연금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은 많은 나라가 그렇게 가고 있고요. 국민연금 개혁은 최고 난도의 과제로 꼽히고 있는데요.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이기 때문에 더 신중하고 세세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국민연금 제도는 사실 세대 간 연대 없이는 지속 불가능한 제도고 그렇게 본다면 이후 세대가 이 제도에 계속 동의를 하고 같이 이제 어쨌든 기여를 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자기가 누리는 생산성 부가 이제 과거 세대의 기여 위에서 기반 위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걸 명확히 인식하고 거의 나눌 의향이 있을 때 이제 작동할 수 있는 제도인데 사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 세대 간의 어떤 연대 세대 간 부양의 연속성이 이제 이어져야 되는 건데 소위 이제 각자 도생이라는 틀을 통해서 적절한 수준의 노후 후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인가, 즉 자기가 일하는 기간 동안에 모아서 저축해서 죽을 때까지 괜찮은 수준의 삶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 저는 너무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이게 같이 연대해서 이 시스템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만들 때 각자가 좀 더 안전해지지 않나. 40년 후, 50년 후 생각하는 게 너무 멀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노후 부양의 연속성이라는 차원에서 나의 미래를 생각을 한다면 여러 세대가 고르게 누릴 수 있는 이 공적연금 제도를 잘 끌고 가는 게 그래도 모두에게 더 좋은 선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수많은 정보 속 숨어있는 찌라시를 찾아드리는 찌라시 오프 더 레코드. 오늘은 국민연금에 대한 이야기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또 도움이 되는 정보들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You feel alive, let's hit the dance floor. Don't work too hard, might break a backbone. Return of the Mac, the king is back though. Corvette and cash, I never like.